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많은 분들이 대충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계산법과 활용 전략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퇴직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퇴직금 제도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회사가 돈을 모아서 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즉 DB형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고 나중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입니다. 회사가 돈은 내주지만 여러분이 직접 투자해서 굴려야 합니다.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인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평균임금인데요. 퇴직하기 바로 직전 3개월간 받은 모든 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겁니다. 보통 92일로 나누죠.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각종 수당이 50만원이라면 3개월간 총 1050만원을 받은 거죠. 이걸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임금이 11만 4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5년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은 11만 4천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5년, 대략 1700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안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나 복리후생비, 일회성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쳐주고 15일 미만이면 버립니다. 군대 간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DB형을 선택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회사가 튼튼해서 망할 걱정이 없다. 이런 분들은 DB형이 좋습니다. 반대로 DC형을 선택해야 하는 분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아직 젊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DC형이 유리합니다. DC형을 선택했다면 나이에 따라 투자 비중을 달리해야 합니다. 20에서 30대는 주식형 펀드 70%, 채권형 펀드 30% 정도가 좋습니다. 40대는 반반 정도, 50대 이상은 주식 30%, 채권 70% 정도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비중을 조정해주세요. 퇴직금을 받는 방법도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중간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건데 집 사거나 의료비 낼 때, 천재지변 당했을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좋지만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고 복리 효과도 없어지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퇴직할 때는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매년 연금소득공제를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살수록 유리하죠. 하지만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곤란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사업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퇴직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이 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많아서 잘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5년 이하면 연간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면 연간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연간 70만원, 20년 초과면 연간 9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했다면 5년 30만원, 5년 50만원, 10년 70만원, 1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더 절약하고 싶다면 분할 수령을 고려해보세요.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받으면 누진세율 때문에 총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위험과 기회비용은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인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층 연금 체계를 권장합니다. 1층은 국민연금으로 기본보장, 2층은 퇴직연금으로 적정생활보장, 3층은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목표는 현재 소득의 70% 정도를 노후에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해보세요. 안전자산 40에서 60%에는 예금, 국채, 회사채를 담고 성장자산 30에서 50%에는 주식, 주식형 펀드, ETF를 담습니다. 대안투자 5에서 15%에는 리츠나 원자재, 해외 투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고 임대 수익도 있지만 거래 비용이 높고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같은 기업 집단 내에서 이직하거나 인수합병으로 회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회사로 가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을 시작한다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유용한 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쪼개진 퇴직금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를 선택할 때는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펀드 운용 보수도 최대한 낮은 걸로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할 때는 보통 위로금을 추가로 줍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분할 수령을 요청해 보거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다른 혜택도 협상해 보세요.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 채권 보장 제도가 있어서 최대 1,870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이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중간정산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민간과 제도가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은 20년 이상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민간보다 안정적입니다. 중간에 민간으로 이직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 가입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고 수수료도 더 투명해질 예정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고 제도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장기 자산관리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30대에는 퇴직연금 기초를 다지고 40대에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50대에는 안정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60대 이후에는 인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절약하고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퇴직 6개월 전에는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해보고 세금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결정하세요. 3개월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IRP 계좌 개설을 검토하고 재취업 계획을 세우세요. 1개월 전에는 회사와 퇴직금 지급 일정을 협의하고 세무 상담을 받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세요. 퇴직한 후에는 즉시 퇴직금 수령을 확인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3개월 이내에는 포트폴리오 성과를 점검하고 생활비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추가 투자 계획을 수정하세요. 1년 이내에는 연간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장기 계획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정기화하세요. 오늘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억해주세요.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인생 이막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조기에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위험을 분산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이 진정한 노후 자산이 되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